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른 수업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지? 어른의 조건 했나요? 네, 그렇죠. 아, 예.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하긴 했어요. 어제는 어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뭘 했더라? 단 하나의 해결책. 단 하나의 해결책. 예, 단 하나의 해결책. 오늘은 그래서 그렇게 수행할 건데,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목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선. 이제 이 법문을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제가 불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실은 뭐 스님들도 출가했다 그래서 안 먹고 안 자는 건 아니니까요. 예, 분명히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이 돼야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은 사전 인터뷰지를 줘요. 그래서 사전 인터뷰지에다가 몇 가지 질문을 적고,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볼 수 있게, 미리 마음을 준비할 수 있게 사전 인터뷰지를 주는데, 그 사전 인터뷰지에는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제가 물어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3가지 행복이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이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의 행복. 이생은 이번 생에 누리는 행복. 내생은 다음 생에 좋은 곳 태어나는 것. 궁극의 행복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무엇을 원하는지를 적고 그에 따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건데, 이 원고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청년들의 경우 매우 솔직합니다. 불교의 이상적 목표인 해탈, 즉 궁극의 행복을 선택하는 중장년 불자들과 달리 대부분 이생의 행복을 선택합니다. 그럼 저 역시 그들에게는 수행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을 해주죠. 이제 한국 불교는 사실은 약간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달음 불교예요. 깨달음 불교. 깨달음을 얻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라고,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요즘에 와서 이 초기 불교가 많이 일반화되면서, 이 아함경일 때는 많이 안 읽었는데 빨리어를 그대로 번역한 니까야를 이제 이 불자들이 좀 읽기 시작하면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어떤 불교를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일반화가 되어서 깨달음만이 부처님의 주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깨달음 우선주의고, 깨달음 중심이고, 깨달음이 궁극의 목적이고,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불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교 문화 속에서 불교를 배우신 중장년 불자들은 사전 인터뷰지를 주잖아요. 그러면 체면상 궁극의 행복을 동그라미 쳐요. 그러면은 제가 직접 한번 인터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렇게 보면은 궁극의 행복 안 원하거든요. 대부분 뭐 원하냐면은 이생의 행복 원하거든요. 이생의 행복 원하는데, 그러니까 아들, 딸 잘 되기 원하고, 그 다음 사업 잘 되기 원하고, 병 안 걸리기 원하고, 뭐 이런 거 원하는데, 근데 동그라미는 어디다 쳐놨냐면 궁극의 행복에다 쳐놨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 불교가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단면인데, 근데 청년들은 솔직해요. 궁극의 행복, 내생의 행복이 뭔지 듣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특이한, 청년 빼놓고는 다 이생의 행복에다가 동그라미 쳐요. 굉장히 당당해요. 왜냐하면 그런 선입견이 없는 거예요. 불자들은 이거 원해야 된다, 이런 선입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되게 솔직하고 담백한 선택이죠. 아니 원래 정상이잖아요. 제가 불자는 이생의 행복 원해야지. 예. 아니, 제가 불자가 이생의 행복 원해야지. 궁극의 행복 원하면 출가해야지. 그래서 정상적인 제가 불자라면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입버린 자기가 하는 거, 이게 어른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먹고 사는 문제, 이생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템플릿이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죠? 딱 봐도 딱 봐도 그냥 여유롭지 않아요? 여유. 이제 그 한문경전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이 희은법부가 금강경을 쭉 뒤에서 읽는데, 한문경전을 막 읽는데 이 수보리야 하이고 이거를 뭐 수보리야 아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은 한문 문화 전혀 모르는 청년이 금강경을 읽다가 그런 질문을 하대요. 선남자 선녀인은 누구냐고. 선녀냐고. 선녀냐고. 선남자 선녀인은 누구냐고. 근데 한문불전에 보면 선남자 선녀인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선남자 선녀인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 이야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제 한문불전에서는 선남자 선녀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빨리어를 그대로 번역한 니까야에서는 이제 어떤 정형구냐면 좋은 가문의 아들과 딸이라는 표현입니다. 선남자 선녀인, 좋은 가문의 아들과 딸. 뭐가 더 알기가 쉬워요? 좋은 가문의 아들과 딸. 분명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직접 번역을 하면, 2차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번역을 하면 한글 뜻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초기 경전이 설해지던 부처님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선남자 선녀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누군가? 좋은 가문의 아들과 딸들이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좋은 가문의 아들과 딸만 돼요? 좋은 가문의 손자 손녀도 돼요? 좋은 가문의 아버지 어머니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좋은 가문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어야 좋은 가문인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야 좋은 가문인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야 좋은 가문인가? 돈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 가문인가? 명예도 있어야 되나? 학식도 있어야 되나? 뭐 이런 굉장히 복합적인 언어가 좋은 가문이잖아요. 근데 그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여유로운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집, 사람, 이 사람을 선남자 선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유는 이제 이 아티샤 스님이 명상요결이라고 하는 걸 남겼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반복해서 사유하면 사유할수록 불교 공부에 정말 도움이 되는 4가지 사유 주제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으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희우하고 소중한 인간 삶의 여가와 기회예요. 희우하고 소중한 인간 삶의 여가와 기회. 그런데 인간의 삶은 정말 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만물의 영장할 때 봤잖아요.
가장 나쁜 놈부터 가장 훌륭한 성인까지 변화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의식이에요. 정말 희유한 기회인데 그 희유한 기회를 살리려면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장 하루하루 입벌이 하기가 바쁘니까 교회를 가든 절에 가든 아니면 도서관에 가든 아니면 자기 취미 활동을 하든 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운동도 하러 못 가요. 왜냐하면 다음날 힘들 거 예상해가지고 또는 아예 시간이 없어서 쉬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나날들이 하루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여유를 확보를 못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도대체 그렇게 힘들게 일해야 되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때, 오늘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할 겁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선남자, 선여인의 특징, 핵심에 해당되는 특징은 여유라는 겁니다. 여유. 그래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불법을 배우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에 노력을 쏟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존재들, 이런 존재들을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축원하자면 보시는 분들 다 선남자, 선여인 되시면 좋겠어요. 네. 딴 때 반응 안 하더니. 네.